정민철이 뉴박들 사이에서 역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태와 박성준의 표를 갉아먹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동형 씨가 손절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정민철은 조선일보 인터뷰까지 나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박들 사이에선 역대급 뒤통수로 느끼고 있나 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박성준, 이건태, 제보 이건태 선생, 저에게 제보를 해주십시오. 제보 이건태 선생은 왜 떨어졌고 가장 유력했던 박성준은 왜 떨어졌는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제가 볼 때는요, 이변은 없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언론에서는요, 민주당 청년 후보 전멸이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청년 후보가 청년다워야지 어떤 나이만 청년이고 하는 짓은 그냥 개파에 줄 서갖고 뭐 하나 얻으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졌잖아요. 그죠?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어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민주당의 특정 당대표 후보를 까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특정 청년 후보라고 우리가 저게 민주당 청년 후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어떤 후보는 기타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징징대다가 알고 봤더니 테슬라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난을 자초를 했죠. 이거는 예상됐던 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년 후보가 전멸한 게 아니라 청년답지 못한 후보들이 나와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센세이션이나 어떤 바람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밉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청년 후보들이 이렇게 힘없이 탈락을 했냐? 민주당 당원들은 잊지 않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이라는 청년 하면서 2022년 대선 패배하고 비대위원장에 앉혀놨더니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많은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청년이라 그래갖고 모두 우대하지 않아요. 이미 학습 효과를 겪었기 때문에 절대 청년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쟤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나왔던 어떤 남성 최고위원 후보나 여성 당대표가 그 하는 짓들을 보니까 오히려 제2의 박지원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면서 오히려 표가 청년에게 관심조차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전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당대표 5인이 나왔었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나왔는데 이변은 없었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명이 통과가 됐고요. 최고위원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쵸? 제가 그러면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친청이라고 이제는 자신있게 부릅시다.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는 3명의 후보가 모두 통과했죠. 이거는 전략의 승리예요. 민주 진영의 파이가 훨씬 크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언론은 애써 친명 5명이 통과됐다라고 하지만 말이 친명 5명이지 여기서 자세히 보면 뉴 이재명 세력 3명 대 송영길 계가 2명이 다 당선이 됐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최고위원 선거가 사실 저는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알정직으로 통과될 거에 뻔했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 선거를 왜 그러면 주목을 했냐면요. 언론에서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중에 한 명은 떨어질 거라는 언론계에서 계속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친청계 3명 중에서 1명은 컷오프 될 거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계속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언론이 주목한 건 뭐냐, 친청계 탈락자 1명이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서로들 여러분들 맞추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이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의 파이와 전략적 투표에 대해서 간과한 거예요. 만약에 한민수가 떨어지면 이성윤도 떨어지는 구조였어요. 이번 선거는. 한민수가 붙으면 저는 오늘 발표할 때 최민희 붙고 이성윤이 가장 먼저 기호 순서대로 나오니까 3번이 이성윤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발표가 됐죠. 저는 이성윤 발표가 됐을 때 다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윤이 처음에 3번 최고위원 뭐 통과자 3번 이성윤 할 때 이성윤 됐으면 당연히 한민수가 되는 겁니다. 짝으로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고, 그러면 이성윤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한민수도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거기에 최민희는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중복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최민희는 당연히 됐기 때문에 저는 3번 이성윤 통과될 때 3명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언론에서는 친천계 후보 한 명이 누가 탈락할 것이냐 그거에 더 관심이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 범민주 진영의 파이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보시면 멘붕온, 박성준, 이건태,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분석을 정확히 해드릴게요. 이번 저쪽의 전략이요, 일단 뉴 이재명 세력들의 전략은 우리는 최민희를 상수로 놨죠. 우리는 최민희,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이렇게 갔죠. 저쪽은 뉴용, 서미와 뉴용 누구죠? 한 명이 누구죠? 잠깐만. 뉴용 서미와 뉴용 임미애 박선은 뉴용 서미아를 먼저 놓고요. 뉴용 이건태, 뉴용 박성준 이렇게 막 나눠서 찍게 한 거예요. 아니야. 제가 이번 분석을 해보면 저쪽은 우리 같이 확실하게 이렇게 딱딱 나눠진 게 아니라 서미아는 최민희를 잡기 위해서 쟤네가 뉴용과 서미아를 놓고 지네가 개파가 크다라고 생각해갖고 뭐 더민혁은 뉴용 이건태, 뉴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임미애가 그러면 왜 당선이 됐냐 요걸 얘기하고 갈게요. 임미애가 여러분들 의외로 당선됐죠. 임미애가 당선된 거는요, 더미래와 586이 밀었습니다. 그 더미래와 586이라는 건 뭐냐면 우원식이에요. 더미래와 586 우원식 민평년이 밀어서 임미애는 중앙표에서 얻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미애의 남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그 누구죠? 그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 누구야? 민주당의 그 농촌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임미애 남편이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더미래와 586 우원식이 그리고 민평년이 임미애를 밀어갖고 김영권 운동권 그 586과 우원식 거기에 더미래 민평년이 임미애를 밀어서 중앙에서 통과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서미아는 어떻게 당선이 됐냐? 서미아는 여러분들 거의 당원표가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서미아는 당원표가 거의 없다라고 봐서 김민석계가 중앙위에서 전폭적으로 뉴 이재명이 서미아를 밀었어요. 김용과 서미아는 뉴 이재명 세력들이 전폭적으로 중앙위에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김용과 서미아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위에서 압도적 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서미아가 대중적 인지도도 없고, 그래서 쟤네들이 판단할 때 권리당원표에서는 서미아가 안 나올 게 뻔하다. 그래서 친천계 의원들 중에 한 명을 컷오프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쪽에서 8명 중에 한 6명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것들은 우리의 표심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ABC론 있잖아요. A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쪽이 80%고 저쪽은 한 줌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이 중앙에서 서미화와
뉴용을 밀어버린 거예요. 뉴용과 뉴미화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두 표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뉴용, 뉴미화를 찍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갖고 제가 알만한 국회의원들 누가 서미화 찍었고 누가 한다는 소리가 벌써 들려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저쪽은 권리당원표에서 서미화 같은 애들은 원래 안 나와요. 그래서 뉴용과 서미화를 저쪽은 2명을 찍은 거야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럼 왜 의외로 박성준 이건태가 떨어졌냐? 오판한 거예요. 뭐냐? 얘네들은 뉴 이재명에서 즉 뉴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박성준과 이건태가 인지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중앙위에서 저쪽으로 몰표를 주고 박성준과 이건태는 권리당원 표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표가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상위권으로 다 통과된 걸로 보이고 지네끼리 6등, 7등, 8등 난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쵸? 저쪽에서 6등, 7등, 8등이 난타전이 벌어져 갖고 어이없이 박성준, 이건태가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 지지를 못 받아갖고 중앙표를 못 받아갖고 둘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김용호랑 박선원이는 왜 당선이 됐냐? 송영길의 반란이죠. 누가 봐도 김영호랑 박성원이는 송영길 좋아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름 송영길의 지지 세력들이 중앙과 송영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영호, 박선원 2명만 딱 찍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 좀 정답이 나오죠.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발표했잖아요. 뭐 이제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생각했던 분 세 분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세 분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박선원, 이성윤 저거 이제 그 기호순입니다. 그렇죠.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이렇게 8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되셨는데 아마 좀 충격적으로 네. 받아들인 게 왜 이렇게 투표율이 권리당원이 낮지? 그러니까요. 아마 저도 이거잖아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놀랬잖아요. 예, 지금 예, 예. 155만 정도 되는데 58만 정도 투표했다고 하니까 음. 37% 정도 했는데 저렇게- 일단 저는 주변에 그 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서버가 이게 저 투표하기 저도 한 4번인가 5번 만에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동시간대 많이 몰리니까 네, 오전에 4-5번 해보다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서 포기한 분들도 꽤 많아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일순간에 막 몰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본경선 들어가면 순회경선이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맞아. 따로따로 네, 있거든. 다 지역별로. 분산이 그렇죠. 되니까. 분산이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서버 마비 사태는 좀 아닐 없을 것이다.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예비 경선이라는 제도 자체가 본경선보다 조금 낮긴 해요. 관심이 네, 관심이 조금 적을 수 있죠. 사실 예. 컷오프니까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은 별 관심이 없거든. 네. 근데 당대표는 3명 대충 정해졌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나 그동안에 나왔던 흐름. 송영길까지 네, 네. 3명은 들어가겠다. 정청래, 김민석. 네. 송영길. 이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투표율 저조로 좀 이어진 측면도 있고 최근에 네. 신천지나 막 눈살 찌푸린 얘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꼴배기 싫어서 민주당 하는 작태가 피로도가 또 그 생겨요. 공천 누율 뭐 잡음이 있었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지금의 예비 경선에 큰 관심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뉴 이재명 쪽 있잖아요. 정치 네. 관심이 좀 적은 당원들 이런 쪽은 좀 참여율이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지금 적극성을 띠는 거는 정청래 지지자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켰던 분들 정치에 관심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적극성을 띠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모든 뭐 유튜브들 앙케이트 같은 걸 해보잖아요. 당대표 선호도 하면 네. 정청래 후보 상당히 앞서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현장에서 환호나 그리고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나 여론조사, 여러 가지로 네. 봤을 때 정청래 후보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 느낌이 있어요. 승기도 잡았고 흐름이 빠르게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김대우 그 이분뉴스 본 사람들은 다 저기 당원들 아닌가? 60만이 넘었잖아요, 거기.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신감. 우리 매체에서 홍보하면 된다. 네. 이 자신감. 아니 제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8월 17일 날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갑자기 왔다고 연락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갈수록 투표율이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후보를 누가 좋은지 조금 살펴볼 시간이 좀 적으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최고위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최고위원들은 8분 됐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보니까 그 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 분은 다 되셨고, 네. 그죠? 이성윤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세 분이 다 그렇죠. 되셨고, 예. 그 다음에 그 김민석 그 후보 측에서 한 건지 아니면 누가 돌린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3명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건태, 했는데, 서미야 이렇게 찍었는데 이건태 떨어졌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거기도 뭐 웹자보에 그게 맞네, 실제로 맞네. 지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웹자보 그런 웹자보 많이 돌았죠. 맞아요. 김용, 서미화, 이건태였는데. 이건태. 근데 이건태 의원은 지난번 최고위원도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예. 저기 또 정청래 저격수로 포지셔닝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송영길 쪽에서 박선원과 그 다음에 저 김용호로 돌렸는데 송영길 쪽에서는 근데 두 사람은 됐는데 됐고, 이유는 뭐 박선원은 뭐 대중적 이미지가 맞습니다. 있죠, 인지도가 예. 있죠. 그런 그 김용호 의원은 중앙위원표가 좀 나올 거예요. 삼선 의원이고 중앙위원들하고 김영호 의원님. 네. 예, 그런 게 좀 저는 작동했다고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중앙위원 표가 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 임미애 후보는 사실 김인석 쪽인데 거기에 막 돌리진 않은데 영남표가 좀 있죠. 여성표하고 그리고-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이번에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 도와달라고 예, 도와달라고 그쪽에서. 하면서 쭉 문자를 뿌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런 게- 전통적 영남 그다음에 여성표 김부겸 뭐 이런 것들 네, 작동해서 네. 그 대중 인지도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들어온 것 같고 오늘 떨어진 사람이 좀 특징적인 건데 아까 이건태는 그런 케이스고 네. 그다음에 정민철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랑 같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뭐 네. 논란들이 너무 컸고 네, 네, 오늘도 네. 이슈가 많이 나오고. 뭐죠? 저 테슬라부터 테슬라, 시작해서 뭐 네, 했었고, 정치자금법 울고 위반 뭐, 뭐 등등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떨어질 줄 알았고 표가 별로 없다. 청년들 표만 조금 있었을 텐데 청년들도 정민철로 다 안 갔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성준이 떨어진 것도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박성준이요? 의원들 표는 조금 있었을 텐데 그죠? 중앙위원 네. 표는 그리고 인지도도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박성준은. 그럼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박찬대 선거 때 정청래 박찬대 선거 때 박찬대 오른팔 역할을 사실은 박성준 의원이 했거든. 네. 근데 표가 오늘 안 나왔다. 떨어졌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박승원 광명시장 네네. 자치분권 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중앙위원 표는 꽤 있을 텐데 아마 여론조사 아니 당원들의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어렵게 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신계는 김영남 청년 네. 뭐 이런 분들은 뭐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신계는 뭐 옛날 사람이라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네. 아마 총선을 겨냥하고 나온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 어쨌든 그래서 8분이 꾸려졌는데 이제 5명이 선출이 됩니다. 여성이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최민희 의원이 뭐 당연히 들어갈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친청의 3명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박선원 의원도 뭐 저도 높아 정청래 후보한테 공격은 세게는 하지만 과거 계엄 내란 네. 과정에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중적인 존재감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4명은 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 자리 놓고 나머지 한 내부 김영호, 김용, 뭐 임미애, 서미야 이런 분들이 할 텐데 서미야 의원은 장애인표가 꽤 있을 텐데 중앙위원회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 전체에서는 약해서 아마 김용, 김용호, 임미애 3분 중에 한 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5명 안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수석 최고위원은 누가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최민희 아니면 박선원 같은데 예, 느낌에는 예, 예. 왜냐하면 대중적인 가장, 인지도나 인지도가 중량감 높죠. 이런 예. 면에서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각 중요하죠. 진영에서 아마 굉장히 세게 밀 거예요. 한 분을 그냥 한 분은 정해서. 왜냐하면 초반 레이스는 일단 같이 가되 호남 선거를 앞두고는 대부분 초반전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중반으로 호남이 들어가 마지막에 이제 서울 경기가 남는 네, 건데 초반전 개표해 보면 1위와 뭐 3, 4위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 2 싸움을 누가 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권리당원들이 한쪽으로 몰지 않을까?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수석 최고위원이 특별히 중요한가요? 저는 이걸 중요하죠. 그래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 대표가 무슨 거리 사안이 생긴다든가 이럴 예. 때는 수석 최고가 대신하거든요. 그리고 막 당 대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든 막 또 사퇴하라 뭐 난리를 칠 때 있잖아요. 수석 최고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행 체제를. 그래서 수석 최고 네네네. 대단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발언할 때도 당 대표가
20분 만 10분 했다 하면 수석 최고는 한 7분 하고 그다음 그죠, 5분, 그죠. 3분, 예. 2분 이렇게 순서가. 분량 자체가 맞아, 맞아. 달라집니다. 어. 그리고 수석 최고를 경험하면 또 큰 자리 가잖아요. 정청래 수석 최고 한 다음에 당 대표로 아, 왔고 그죠, 그죠. 김민석도 김민석 수석 최고하고 수석 최고. 국무총리 됐고 맞아, 맞아. 수석 최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 이현주 의원 수석 최고였는데 아무것도 안 그거는 이제 돼가지고. 계승한 거지. 쫙 없어지면서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맞아요. 5위로 됐다가 쫙 사퇴하고 지방선거 나갔다고 그렇게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무게감이 다르지. 예. 당원들이 뽑은 수석 예. 최고와. 그렇죠. 예. 예.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 네거티브를 좀 심하게 한 분들이 대부분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당원들은 느낌이? 네거티브 한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싫어요. 우리끼리는. 이제 박선원 의원이 좀 심하게 했는데 살아남은 거는 어쨌든 존재감이 좀 있는 거. 그렇죠. 역할을 또 하셨었고. 그런 것 때문에 컨텐츠가 있고. 예, 이번엔 살아났는데 이건 음. 아마 유심히 볼 겁니다. 사람들이 당원들 유심히 볼 것 같고 오늘 어제에 이어서 KSY가 어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 발표했고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가 네. 미디어 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주 만에 했죠? 이걸 네. 여론조사를 당대표 여론조사를 음. 여기가 이제 정례 조사를 2주 만에 하는데 오늘 정청래 후보가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도 1위 33.7대 22 차이가 크게 났죠? 네. 김민석 후보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대 37.5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처음으로 이긴 조사가 나온 거예요. 네, 네. 어제 KSY 조사에서는 전체도 오. 이기고 호남은 이겼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근소하게 뒤처진 결과였거든요. 네. 거의 박빙으로 붙긴 했습니다. 역전을 못 네, 시켰는데 오늘 이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역전했어요. 그러면 민심, 당심 1, 2 네.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 저건 뭐냐면 여론조사 방식을 저렇게 해요. 여론조사 방식을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 이렇게 하거든요. 아, 거기에서도 네네네. 35대 32.9.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음. ARS로 하니까 그다음에 당심에서도 앞서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체 민심에서도 앞서고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 구조적 다수. 구조적 다수를 구성해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 다수 민심, 당심 다 이겼어. 아, 너무 기분 좋아 보이세요. 내가 계속 이긴다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호 투표다 보니까 결국은 50%를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송영길 후보의 송영길 후보가 만약 3위로 나온다면 송영길 후보의 2번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거의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갈 한 가능성이 7대 3 높고. 정도로 김민석 쪽으로 많이 가죠. 지금 흐름으로. 맞아요. 그러면 그 송영길 플러스 김민석 저는 합친- 이렇게 봐.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수도 호남 정도까지 가잖아요. 네. 쭉 이렇게 충청 영남하고 호남이 가잖아요. 그러면 호남에 갈 때 송영길 후보는 마지막에 호소를 할 겁니다. 제가 호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승기를 잡았으면 계속 이런 얘기하면서 호남 경선까지 끌고 갈 거야. 네. 어느 정도는. 네네네. 근데 호남 끝나고 경기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저 당원 규모가 남아 있어요. 네. 사실은 그때 그 송영길 지지를 하는 경기 서울에 사는 분들은 투표 포기를 할 겁니다. 상당수가 투표 안 할 거라고 보고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1순위 표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예 상당부 빠져. 포기할 거라고 보고 예, 예. 두 번째 그때는 저는 그 지점에서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부를 할 텐데 정청래 후보가 좀 우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네, 네, 흐름으로 보면 그러면 송영길 후보 지지하는 사람 상당수 포기하고 2순위 표로 김민석보다는 정청래를 생각하는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해되시죠? 네. 그냥 50% 이상 압도적으로 한 번에 끝낼 수는 없나요? 아니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이 네. 어차피 송영길 떨어졌네 뭐 예, 10% 예, 예. 내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될 사람 밀어주자. 그리고 나는 원래 김민석보다는 정청래 좀 더 마음에 들었어. 그럼 1순위가 바뀌는 거지 서울 경기에서 그렇잖아요. 정청래 네, 찍어주고 네, 네. 그럼 50% 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저는 흐름이 아마 송영길 후보 지지층 막판에 기권할 가능성이 많아서 실제로 득표율은 송영길 후보는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다. 아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그 전문가시니까 음. 이게 이제 지금은 30몇 프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50%를 넘겨야지 이길 수 있는 건데 50% 넘겨야죠. 50%를 넘겨야 되는 건데 이렇게 민주당의 뭐 성별 비율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네. 봤을 때 네. 지금 30몇 프로가 나오지만 사실상 뭐 50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권리당원으로만 그렇죠. 보면. 저는 권리당원 보면 지금 수준에서 뭐 한 45, 6%까지는 왔다. 그렇게 보여지고 네, 네, 배분율로 네, 네. 하면 네, 근데 네, 네. 노력하면 50% 네.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이 너무 똥볼을 차잖아요, 사실.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을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청래를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를 맞아요. 예. 위험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예, 예. 국민의힘과 비슷한 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신천지나 지금. 이런 당원들이 좌지우지하는 당으로 우리 당원들이 들으면 모욕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네. 근거도 정확히 제시도 없으면서. 않고 예. 오늘도 뭐 강원도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예비 경선 끝나고 뭐 발표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거든요. 네. 그럼 내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거 오래 끊으면 끌수록 당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내일이라도 당장 발표하셔라. 저는 저거 보면서요. 이거 진짜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위험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후보 간의 네거티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사람들이 민주당은 신천지당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님 당대표 때 70% 이상 압도적으로 표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 당시에도 80% 나왔는데 그 표심을 몰아줬던 당원들을 신천지처럼 만들어버리면 외부에서 그 이미지가 타격을 받아버리면 회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주당과 당원을 향한 너무 큰 걸 네거티브예요. 건드렸어. 네. 이게 네. 예를 들면 당대 그러니까 이상하게 김민석 후보의 캠페인 전략이 조금 이해가 안 돼. 처음에 막 자기 정치로 때렸다가 네. 파묘당했잖아. 네, 네, 네. 2002년 어떻게 뭐 그렇지. 김민석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네, 대해. 네, 네. 그 오히려 정청래 후보는 자기 정치보다 선당우사의 길을 걸었거든 네. 그동안에. 너무 비교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네,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반명 프레임을 거죠. 세게 가져가면서 막 때렸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2022년 전당대회 때 한 발언들이 이재명 그렇죠. 당시 그 당대표 후보한테 퍼부었던 얘기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정청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 단 한 번도 이렇게 비판에 나를 세운 적이 없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비교되지. 그다음에 뭐 분열주의, 뭐 유시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열주의는. 근데 유시민 전에 이재명 세력이 어떻게 문조 털려고 하면서 공격하는 당원들이 다 아는데 누가 이렇게 난동을 피웠는지를 네. 먼저 공개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것도 안 통해. 그런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시민만 띄워줬어. 네. 이 전당대 유시민이 참전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럼 우리 당원들의 아마 한 70% 이상은 유시민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다가 뭐 신천지 갑자기 꺼내니까 네, 근거도 네. 없이 이렇게 어떻게 선거 전략을 저렇게 세우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건 없어.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는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정말 나도 그렇게 반짝반짝 갈 줄 알았어. 빛났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가장 빛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눈에서 거의 적개심과 증오가 느껴지는데 맞아요. 그 증오가 우리 당과 당원들을 향한 증오인 거예요. 그래서 반명이라고 누구한테 반명이라고 하냐면 지지자들한테 반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반명이에요? 반명이라고 하고 있고 반명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당을 신천지가 개입한 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당원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맞아요. 거예요. 정말로. 많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야. 걸어온 길을 봐야 한다. 정치인은 말을 보지 입을 보지 마라. 왜냐하면 입으로는 말로는 뭐 저기 진짜 뭐 말빨 있는 사람들은 네. 화려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러나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구리면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지 맞아요. 못하잖아요. 솔직한 예로. 갑자기 우리가 기회주의자를 리더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왜 제가 찔리죠? 왜요? 아니 갑자기 지난번에 작가님 모셨을 때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아, 저 아니, 근데 하나만 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동시 접속자 수 가정 올라갔을 때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넘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제가 그때 긴장해갖고 제대로 보질 못했는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만 원 넘었어. 끝나고 보니까 채팅이 막 5만 개가 넘어가가지고 네, 네. 관리를 못할 슈퍼챗 정도였는데 전 세계 1위 했잖아. 진짜? 전 세계 그래요? 1위. 네. 그렇구나. 그 발생한 모든 수익은 네. 노무현 재단이랑 평산 아. 책방에 네, 기부할 예정입니다. 아니, 마음도 네. 찾게. 그러니까. 예, 근데 예. 진짜 네. 그 방송으로 보는 거랑 진짜 완전 보는 거랑 달라요. 달라. 여기 팬심. 아니 뭐가 다르냐면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한번 딱 이야기를 하시는 데 있잖아요. 네,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바둑하면 또 이세돌이잖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뭔가 하나 왜 대우 씨 거기서 호응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들었는데 못 얹겠어요. 감히 네. 얹지를 못하겠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둑 둘 때 딱 놀라고 했는데 옆에서 거기 두면 안 될 텐데 그러는데 뭐 또.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큰 성벽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편하게 자막이씩 보는 거랑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완전 다르다. 우리 부천 네. 관식 이제 저희 방장님이거든 멤버십 회원들. 네네. 대우 기자님, 유시민 작가님과 인터뷰였습니까? 아니면 팬미팅이었습니까? 그다음에 지호 기자님 눈은 거의 하트였다고. 네. 정청래 후보와 인터뷰하는 좀 다르다는 얘기겠죠. 청래님만한 머리 크기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위화감이 없었다는 좋은 인터뷰 너무 훌륭했다고 감사하다고. 자 오늘 그것도 좀 화제가 됐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토마토 그리고 어제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Y 조사 결과 발표되니까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약간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네. 최현일 의원도 황당한 걸 올렸던데 뭐라고 올렸냐면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지지층에서 정청래가 앞선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정청래가 앞선다. 요것만을 얘기를 한 거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앞섰어요. 아까 앞서고 모든 있는데. 데도 다 앞선 거야.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저 어떻게 저런 걸 좀 뻔뻔하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호도하는 거죠. 그러면 호도. 전체 아까 제가 했던 모든 예. 정당 지지층에 다 앞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 다수잖아. 네. 근데 저거 보면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세 개 모든 곳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통합 외연의 길 그렇지. 확장에 제일 어울리는 외연 확장의 적임자는 정청래다. 이건 아니잖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다 나갈 수 있다. 여야를 아우르는 그래. 당대표 후보가 통큰 생긴 거예요. 지도자. 역시 머리가 커야 돼. 통큰. 예. 자 그렇다. 근데 확실히 정청래 후보가 좀 승기를 잡은 것 같긴 해요. 원인은 이유랄까요? 김대우 기자하고 우리 이지은 위원장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꾸준히 네네네네. 지지 흐름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첫 번째는 편향적인 선거 룰. 이게 열받았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선호 투표제를 막무가내로 좀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다음 송영길 후보나 김용 후보의 자격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막 밀어붙이는 모습들, 그거 청년 컸어요. 뭐 이런 것들. 음.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뭐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뭐 그 기탁금 관련해 가지고 샤라웃하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뭔가 너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런 맞는 생각이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